장사를 하다가 망했어. 근데 취업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만하고 파산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개인 파산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개인회생에서 통장 거래 내역에 뭐가 문제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사행성, 사치성, 편파 변제, 그 다음에 소명 안 되는 현금, 출금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 개인 파산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 봅니다. 다만 조금 더 긴 기간, 조금 더 확실하게 깊게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요. 사행성, 사치성 소비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소명이 안 됐을 때 파산 관제인이 어떤 처분을 하고 이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떤 식으로 종결되는지가 조금 달라요.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개인 회생이랑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회생은 갚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벌어서 갚는 거예요. 개인 파산은 내가 수입이 없어. 내가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내 재산 싹 다 가져가. 나는 이것만 갚고 나머지는 안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법원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할 거잖아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집, 땅, 차, 예금적금, 보험,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 3년치, 5년치만 보면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라든가 취득한 재산들을 사실상 거의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되는 통장 거래 내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행성, 사치 그런 거래 내역들이에요. 사행성 뭐라 그랬어요? 주식, 도박, 코인 이런 것들. 사치 뭐가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술집, 해외여행 이런 것들. 사행성과 사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회생, 갚겠다는 사람보다는 파산, 안 갚겠다는 사람의 어떤 이 사행성이나 사치한 금액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이 사행성이나 사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해서 내가 갚을 돈을 이빠이 늘린 다음에 이거 못 갚겠다고 얘기하면 기각 낸다 그랬잖아요. 개인 파산은 선고 이후에 면책을 위한 재산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때까지는 사실 법원에서는 내 통장 거래 내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통장 거래 내역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보정이 권고가 일단 나올 거고요. 채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소명 안 된 금액에 대한 환가를 안 한다면 사실은 면책 불허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빚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편파 변제. 이것도 개인 파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내 친구, 친척, 특정 개인한테만 갚은 돈이 있는지 왜? 이 사람한테만 갚으면은 남은 사람한테 못 갚게 되는 거니까. 회생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변제를 하지 않고 관제인한테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면책 불허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소득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회생에도 투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소득에 대해서 보정이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투잡을 할 때 내 통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라든가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에서 내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소득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보정이 안 나오겠어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더 많은 돈을 갚도록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무조건 더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딘가 출처가 없는 돈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게 내 소득이 아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누구한테 얻은 거다, 그것만으로 소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이렇게 쭉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데 파산 직전에 그게 안 들어와. 그런다면은 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면책 불허가 된 사유 중에 그 엄마가 딸 이름 걸어놓고 일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걸린 거예요. 들어온 돈도 소명해야 되겠지만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 돈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청산가치 반영 이런 게 아니라 법원의 허위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에 관해서 속인 것도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걸릴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봐요. 통상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 근데 취업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파산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가게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받았어. 보증금을. 또 내가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어. 아니면 가게에 있는 재고를 내가 다 팔아버렸어. 이 법인회생 파산하고는 달리 개인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재고 관리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되는 경우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매입한 자료들이 있다면 재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관제인님이 좀 꼼꼼하다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했어. 문제되는 거래들을 또 확인했어. 소명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생은 청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각된다 그랬어요. 파산은 어떻게 되냐면 면책 불허가 되는 거예요. 면책 불허가. 심한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편파 변제한 사람이나 은닉 재산들을 회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 같은 경우는 이 환가 금액에 대한 화해 계약 같은 걸 체결해가지고 1억이 문제가 됐는데 5천만 원만 환가합시다. 아니면 그 5천만 원도 1천만 원씩 나눠서 5개월 환가합시다. 이런 식으로 파산 관제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협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면책 불허가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나는 모르겠고 그냥 관제말도 안 듣고 소명도 안 되고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면책 불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통장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확인하느냐? 사행성, 사치성 소비, 편파 변제, 급여가 있는데 뭐 없는 것처럼 속인다든가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은닉한 재산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파산관제인이 소송해가지고 뺏어온다든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얼마 주세요라고 파산관제인이 회수하려고 노력하겠죠. 안 주면 어떻게 된다? 면책 불허가 된다. 면책 불허가 되면 내가 빚을 없애려고 파산을 신청했는데 빚이 안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파산 선고만 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만 파산 같은 경우는 신청 전에 대리인하고 상담을 회생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지만 어쨌든 파산하시는 분이 통장 거래 내역을 봤을 때 통장 거래 내역이 좀 복잡하다 라고 하시면 대리인하고 좀 꼼꼼하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해결 방법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회생하시는 분들, 파산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 되게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방송들을 보시고 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것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